여보세요. 아,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네. 네,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? 아, 제가 그 1년 네. 반 전쯤에 그 왕십리에 아파트를 샀는데, 네. 그 사고 나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네. 이거를 그냥 팔고 또 다른 데 좋은 데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을지 해서, 네, 연락을 드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 1년 반 정도 보유를 하신 건데 그러면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? 아니, 아직 거주는 안 하고 있고, 그럼 만약에 이제 좋으면은 이제 올해 이제 나가는 거여가지고 거기 전세 아, 세입자가 네. 올해 그래서 입주를 할 예정이거든요. 나가고. 네, 향후 전망에 따라서 왕십리 어떤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? 왕십리 풍림아이원입니다. 알겠습니다. 1년 반 전에 매수하신 왕십리의 풍림 아이원. 네, 한 이제는 1년 8개월 전에. 네. 1년 8개월 정도 되셨고 네. 보유 기간이고 아직 거주는 하지 않으신 상황인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부자 되는 방법인지 한번 대표님과 논의해 볼게요. 인사 나눠보세요. 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시청자님께서 1년 반 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그러면 대충 따져보면 한 19년 말 정도 될까요? 아니요. 2020년 초였어요. 20년 초인가요? 네. 20년 초라고 하면 시청자님께서도 양도소득세, 비과세 네. 받으시려면 일단 2년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? 네, 네, 그거는 들었어요.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고점이라고 판단돼서 팔고 싶어도 팔았을 때 다 세금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의미가 네.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지금 만약에 매도하시게 됐을 때는 일반 세율로서 적용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. 네. 그래서 6%에서 맥시멈 45%까지 세금 네. 적용을 받으실 텐데 그러면 남으신 차액이 대충 뭐 한 2, 3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요? 샀을 때 9억에 구매했습니다. 9억에 매수를 하셨고 네. 지금 매도하면 금액대는 얼마나 될까요? 그냥 호가인데 한 13억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. 13억 정도. 평수가 몇 평짜리일까요? 32평이에요. 32평짜리. 예. 이게 사실 최근 분위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최근 분위기는 어떠냐면 더 이상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최고가는 절대 거래가 안 돼요. 예. 지금 최근에도 이 32평짜리 실거래를 보니까 물론 뭐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건 뭐 특수한 이상 거래다 이렇게 말씀은 하실 거예요. 예. 근데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이런 식의 저가 매물들만 거래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물건을 누군가가 살려고 보러 온다고 했을 때는 저처럼 인터넷으로 이런 실거래 기록을 다 찾아보고 오실 겁니다. 그렇죠. 예. 그러면 매수하시는 분은 이 아파트 얼마짜리라고 보겠어요? 최근 실거래가가 11억 4천에 됐거든요. 네. 물론 2층이기는 해요. 그러면 좋은 층에 좋은 동이라고 했을 때는 못해도 12억을 넘어서서는 잘 매수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. 네.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분위기가 꺾인 게 눈에 보일 정도까지는 왔다. 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물론 이 꺾인 게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또 반등할지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몇 년을 갈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쭉 빠질지 이거는 다 개인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시청자님께서 팔고 싶으시면 아마도 원하는 값에 제대로 팔기는 힘드실 거다. 이렇게 일단은 보여져요. 네. 그럼 이제 개별적인 판단을 할 때는 시청자님의 상황이 좀 중요하시거든요. 네.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. 9억에 사셔가지고 지금 안 사신다고 했으니까 전세를 혹시 주고 계실까요? 네, 전세로 있어요. 전세 얼마 주고 계실까요? 전세 4억 5천에. 4억 5천이요? 예. 시청자님 이거 거주 요건 충족하실 생각이세요? 아니면 거주 요건 충족 안 하고 그냥 정리하실 생각이세요? 이제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으면 네. 거기가 이제 하나도 수리가 안 돼 있어서 네. 아예 싹 수리를 하고 이제 돈을 좀 투자해서 들어갈 생각이고. 네.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냥 어차피 2년은 거주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그냥 간단하게 수리를 하고 2년 거주 채우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만약에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었으면요. 네. 저는 가격이 얼마 더 오르고 더 떨어지고랑 관계없이 일단은 내가 매수했기 때문에 거주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라면 이거를 2년 정도는 가격과 관계없이 거주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네. 제가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거 팔고 세금 내고 이것저것 비용 내고 나면 얘보다 월등히 좋은 물건은 못 사요. 네. 살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12억에 팔았어요. 전세금 4억 5천 빼줬어요. 세금 한 2, 3억 냈어요.
2, 3억까지는 안 나오겠죠. 한 뭐 1억 가까이 냈어요. 그리고 나가지고 남은 금액에다가 얼마 더 보태가지고 살려고 하면 얘랑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밖에 살 게 없거든요. 네.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판단지를 저는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가장 고점 언저리에서 팔고서 조금 기다렸다가 이거보다 좀 나은 수준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겠다. 요 판단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내가 산 거 가격이 떨어져봤자 뭐 3분의 1 토막, 4분의 1 토막 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. 네. 이게 보통의 하락기가 어떻게 전개가 됐었냐면 4, 5년 긴 기간 동안에 약 30%에서 맥시멈 40% 정도 수준에서까지밖에 조정이 안 됐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대출 끌었다가 사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집이라는 본질 가치로 들어가서 일단은 거주를 하자.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주변의 호재라던가 뭐 지역적인 어떤 이슈들 그런 거는 사실 큰 관계는 없어요. 지금까지 와버리면. 네. 이미 그런 호재 먹고 자라난 게 지금 가격이고 앞으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호재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저라면 어차피 뭐 대규모 공사하지 않는 이상에는 한 1,000만 원에서 1,500만 원 들이면 싹 새 거 같이 수리가 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수리를 그런 식으로 하셔서 거주라도 2년을 좀 채우시고 나서 새로운 판단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. 그럼 거기 전망은 앞으로 계속 지금은 좋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. 그 왕십리 그 하왕십리동이거든요. 네. 거기가 전망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까요? 입지적으로 보면 서울의 중심부에 가까운 형태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.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나쁠 건 없어요. 네. 다만 얘만 특별하게 좋아가지고 얘만 튀어 올라가긴 좀 무리겠죠. 그러니까 전반적인 방향성에서 뒤처지진 않는 아파트다. 네. 요 정도 수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네, 네. 알겠습니다. 무리 없이 그냥 거주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정해 드릴게요. 네.